대한민국 외국인 근로자 100만 시대. 다양한 인종과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가 함께하는 다국적 시대를 맞이한 대한민국은 언어와 종교, 피부색의 차이를 넘어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 여러분이 의무를 다할 때 비로소 권리를 얻게 되는 고용 허가제를 알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성공적인 코리안 드림을 위해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규칙들이 펼쳐집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 김서연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용허가제라는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이 고용허가제는 여러분처럼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사업장 소개와 계약까지 안내해주며 안정적인 취업활동을 보장해주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고용허가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만나보도록 할게요. 동부가 노무법인의 이종현 노무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부가 노무법인의 이종현 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보면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없는 곳이 없어요. 정말 한국 경제의 원동력으로서 그 중추적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이 2004년 말부터 이남 비자를 발급하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공식적으로 입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한민국 산업의 뿌리를 책임지는 역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는 언어 문제와 신분상의 처지 때문에 늘 약자의 입장에 서기 마련이었습니다. 때문에 한국 정부는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를 도입,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취업활동을 보장하고 내국인과 동일하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근데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이 고용허가제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먼저 고용허가제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내용도 있지만 반대로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허가제를 이해하지 못해 불법 체류자가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이 시간을 반드시 집중해서 들어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분들도 한국의 정책을 잘 이해하면 한국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외국인 근로자분들의 사연을 모아서 고용허가제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첫 번째 사연 한번 만나볼게요. 첫 번째 사연은 코리안 드림을 품고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한 외국인의 사연입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Ang pinangarap ng isang batang Korean dream na pinangalan ng Alan. Hindi man nakatapos at walang kaalaman, ngunit matyaga lang magtrabaho kahit sino man, kung malakas ang loob, kakayanin ng lahat. Dahil pagpunta ako ng Korea, ngayon pa lang nakahanda na para sa pakipag-usap sa lengguwahe nila. Minsan, may kulang sa kabutihan. Pagdating sa Korea, nakapagtrabaho, ngunit marami sa mga kaibigan ang naging labag sa batas. Paano matanggap ng mga dayuhang manggagawa kung sakaling admitado silang bumalik sa Korea para maibalik ang normal na pang-araw-araw na gawaing hanap buhay? 네,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필리핀 청년의 사연 잘 만나봤습니다. 한국에서 정상적인 취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고용 허가제를 통해서 입국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은 외국인 근로자분들께서 고용 허가제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고용 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과 고용계약 등을 국가기관인 노동부에서 주최하고 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쉽고 편리한 한국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정말 필리핀 청년 알란 씨처럼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제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현재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분들이 고용 허가제를 통해서 취업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용 허가제는 제조, 건설, 농업, 축산업, 어업 등의 단순 기능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을 보내주신 필리핀 청년은 반드시 고용 허가제를 통하셔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럼요. 고용 허가제 내용 중에서도 이것만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네, 고용 허가제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고 있으며 취업 활동을 3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불법 체류자가 될 수도 있으니 관련 내용을 반드시 자세히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고용 허가제의 일부 내용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외국인 근로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몇 가지 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1년을 초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기 계약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계약 기간에 자율성을 부여하였습니다. 또 3년의 취업 활동이 끝나더라도 1년 10개월의 재고용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 한 사업장에서 길게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우대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용 허가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을 때 코리안 드림도 실천되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많은 외국인 근로자분들께서는 오늘 내용 꼭 귀담아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 사연은 필리핀에서 오신 외국인 근로자분이 보내오신 사연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빨리 만나보시죠. Ako ay si Basel, isang Pilipinong manggagawa. Nagtatrabaho bilang press machine worker sa press machine company mula noong 2008. Pagkatapos ng isang taong kontrata sa kumpanya, humanap ng ibang kumpanya, siniyasat na makahanap ng magaang mapasukan sa trabaho at may nakilala akong Pinoy matagal ng empleyado sa Korea. Machine sa ang pinakita sa akin. Habang naghihintay kung kailan ang simula ng trabaho, napag-isipan kong magturo ng Ingles sa mga estudyanteng primera. Kung maisip ko ang pamilya ko sa Pilipinas kahit sa pagtuturo ng Ingles, mayroon akong maipon man lang sa konting pera. Sa ngayon, samantalang naghahanap ng mapasukang trabaho, wala bang maging problema kung sakaling ang aerobite man sa mga kumpanya? 네, 사업장 변경 기간 중에 영어 강사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연인데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필리핀과 같이 영어권 국가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간혹 겪게 되는 일입니다. 한국 학생들에게 해외 이주의 영어를 가르쳐주고 얼마간의 돈을 받는 경우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용허가제에선 이런 취업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 역시도 가벼운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반드시 법무부로부터 부여받은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 범위 내에서만 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사연에 나온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자신이 갖고 있는 체류 자격 범위에서 벗어난 업종에서 일하려는 것이므로 이는 엄연히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네, 그렇다면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 자격에서 벗어난 업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체류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계속 국내에 남아 있으면 강제 퇴거 대상자, 즉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처럼 체류 자격 이외의 업종에서 일을 하게 되면 강제 퇴거 대상자이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흔히 범할 수 있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체류 자격에 대해 소홀히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사연 속의 필리핀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에 종사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아 왔기 때문에 영어 강사를 하게 되면 이게 또 불법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영어 강사뿐만 아니라 자신의 체류 자격이 아닌 개인 사업 등을 하게 되면 이 역시 불법에 해당되므로 외국인 근로자 분들은 필히 본인들의 체류 자격 업종에서만 종사하셔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분들께서는 체류 자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강제 퇴거 대상자가 되는 경우는 절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 사연은 사업장에서의 계약이 만료가 돼서 이직을 앞두고 있는 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연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 만나보시죠. Nama saya Kumala, datang dari Indonesia pada tahun 2009.
Pertama, datang bekerja di toko dengan tekun selama 1 tahun. Sekarang sedang berpikir karena menjelang selesainya kontrak kerja. Dengan datangnya telepon berkumpul setiap malam untuk tambah atau tidaknya kontrak kerja. Saya melihat perusahaan yang banyak memberikan gaji, tetapi harus membayar untuk masuk. Di Korea tidak kenal satu orang pun dan ada orang lebih dulu yang mau mencarikan pekerjaan. Apakah saya harus terima? 네, 이직을 해야 한다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좋은 조건의 직장을 알아봐 준다고 제안을 한다면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 달콤한 제안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구마라 씨는 불법 브로커의 취업 알선 전화를 받으신 것 같은데요. 고용 허가제에서는 지정 알선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외국 근로자를 미리 지정하여 알선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말인데요. 근로계약이 만료된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이직할 사업장을 찾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하지만 누구나 조금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누군가가 나서서 이런 일을 해준다면 이게 좋은 거 아닌가요? 한국에서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외에 다른 기관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에 개입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므로 불법 브로커가 개입된 취업 알선은 대다수의 경우 유령회사이거나 소개임만 떼는 사기가 많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요,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 전혀 지정 알선이 허용되지 않는 건가요? 사연과 같이 불법 브로커가 개입된 것이 아닌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지정 알선이 허용되는데요. 우선 사업장의 휴업, 폐업, 그 밖에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지정 알선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해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가 부적합하지만 다른 사업장에서는 근무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분들께서는 고용 허가제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해를 하시고 불법 브로커는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 한번 만나볼게요. 이번 사연은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분이 직접 보내오신 사연인데요. 임금에 대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지 지금 만나보시죠. Nghe tôi là Thanh Hùng, nhập cảnh Hàn Quốc năm 2008. Hiện tại tôi đang sinh sống và làm việc tại nước ngoài. Trong thời gian qua, tôi mang giấc mơ Hàn Quốc, nên so với mọi người tôi đã làm việc hết sức chăm chỉ. Sau khi kết thúc hợp đồng 1 năm, tôi đã xin và làm việc tại một công ty khác. Nhưng mà sau khi chuyển công ty mới, biết rằng tại công ty cũ tiền lương đã nhận được thấp hơn so với số tiền phải được nhận. Tôi đã học được những nội dung liên quan đến điều rất kỳ lạ. Sau khi biết ra công ty hiện tại so với công ty cũ khác nhau về tiền lương cơ bản của từng giờ làm, tính ra thấp hơn 150 won ở mỗi giờ làm trong số tiền lương đã nhận được. Vậy phải làm như thế nào đây? 네, 부푼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에 찾아왔을 베트남 근로자 타이홍 씨.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상당히 컸을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기본급은 당해월에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010년 최저임금이 4,110원인데요. 150원이면 얼마 안 되는 돈 같습니다만 매일 8시간씩 축적되었다고 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큰 돈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더군다나 환율을 고려한다면 외국인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의 가치는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업주의 이의 시정을 요구하면 다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받지 못한 최저임금의 차액을 계산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하면 되는데요. 혼자 처리가 어려우실 경우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서 유사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돕고 있으니 언제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사업장 변경을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이런 피해를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스스로가 자신이 받고 있는 임금의 기준에 대해서 파악해 놓는다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 한번 만나볼게요. 이번 사연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분께서 직접 보내오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빨리 만나볼게요.
저는 제조업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저희 회사에 2007년 한국에 들어와 지금까지 제 일을 도와준 파키스탄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 바지르란 친구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친구가 2달 뒤면 입국한 지 3년이 다 됩니다. 따라서 이제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껏 힘든 상황에서도 3년간 제 곁을 떠나지 않은 든든한 직원 바지르군. 조금 더 제 곁에서 일을 도와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네, 한국에 온 지 3년이 다 되어서 다시 파키스탄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인 바지르 씨. 3년 동안 한 곳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한 덕분에 또 사업주분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오셨는데요.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만 취업 활동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바지르 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고용허가제에서는 취업기간의 제한에 관한 특례로 재고용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사연을 보내주신 사업주분께서는 외국인 근로자 취업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노동부에 재고용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법무부의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와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으면 재고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방법이 있군요. 너무 잘 됐네요. 그렇다면 바지르 씨는 사업주분을 도와서 앞으로 3년 동안 더 근무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고용은 1년 10개월까지만 허용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사업주분께서는 바지르 씨와 1년 10개월 범위 내에서만 근로계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지르 씨는 총 4년 10개월 동안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사연을 보내오신 사업주님, 비록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없어서 약간은 아쉬울 수가 있겠지만 재고용을 통해서 1년 10개월간 함께 근무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한국에서 일하며 갖게 되는 궁금증을 알아보고 또 각종 해결책을 찾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분들은 한국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나요? 아마 취업활동을 위한 취업교육을 먼저 받으셨을 텐데요. 이 교육기간 중에 누구나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각종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인데요. 자, 이번 사연은 이런 보험에 의문을 가진 한 외국인 근로자가 보내오신 사연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 만나보시죠. 6 bulan yang lalu, pekerja asing dari Indonesia yang datang ke Korea bernama Budoyo Basuki. Harga barang di Indonesia lebih murah dibandingkan Korea dengan pertukaran uang sedikit ditukar menjadi lebih banyak. Keluarga yang ada di Indonesia hidup dengan pengiriman dari saya. Karena itu, saya pertama kali untuk membayar asuransi sangat sayang sekali. Tahun depan rencana pulang ke Indonesia sampai pulang asuransi apabila terkena kecelakaan. Dapat diambil dan apabila tidak terjadi kecelakaan dan tidak berguna. 네, 외국인 근로자분들이라면 모두 다 공감하실 만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고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보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보험은 총 4개가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계약이 종료돼 퇴직할 경우 지급받는 출국 만기 보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에 대비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입하는 임금 체불 보증 보험,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이외에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인 상해보험,
외국인 근로자가 귀국할 때 필요한 비용을 미리 충당하기 위한 귀국비용보험, 이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4대 보험입니다. 근데 이 4가지 보험 중에서도 사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출근 만기 보험과 임금체불 보증 보험이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보험금을 납부하므로 외국인 근로자분들은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렇지만 또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될 텐데요. 어떤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출근 만기 보험의 경우 사업장 이탈 없이 1년 이상 근무하며 계약이 종료된 외국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업장 변경이나 출국 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임금체불 보험의 경우에는 어떤 사정에 의해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되면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납입해야 하는 보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상해보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상해보험은 사업장을 나와 취업활동과 관계없는 사유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보험료가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네, 한국에서 출근이나 퇴근을 하는 도중에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여가 생활을 즐기는 과정에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사업장 밖에서의 사고도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보험은 귀국비용보험입니다. 귀국비용보험은 자진 출국뿐만 아니라 강제 퇴거에 의한 출국 시에도 지급되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안전한 티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가지 보험 모두 다 외국인 근로자분들이라면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인 것 같은데요. 더 나아 미래를 위해서 한국을 찾은 것처럼 미래를 위한 또 다른 대비책임 보험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입국한 지 얼마 안 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연인데요. 이분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한국인 친구가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외국인 선교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인입니다. 얼마 전 1년 동안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계약이 만료된 방글라데시 출신 외국인 근로자 한 분을 알게 되었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재계약을 원했지만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는 사업장으로 이직하려고 직장을 퇴직한 후 구직 활동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뇌출혈로 쓰러져서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빨리 뇌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이긴 한데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국인 근로자분을 도와줄 방법은 정말 없는 건가요? 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습니다. 가족 하나 없는 타국에서 질병까지 얻게 된 방글라데시 외국인 근로자분의 이 고통이 조금이나마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취업 전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분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고 있으면 관련 보험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데 조그만 이익을 위하여 직장을 옮기려고 구직활동 중에 사고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무료 진료 사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료 진료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의 입원비, 진료비 및 기타 비용을 1인당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방글라데시 외국인 근로자는 빠른 시일 내에 무료 진료 사업을 하는 국공립병원이나 외국인 상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건강한 삶. 외국인 근로자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생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사연의 경우 월급을 더 받기 위해 사업장 변경을 하려다가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의료 혜택이 원활하지 못했는데요. 사실 당장 월급이 오르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보다 손해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고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와 변경한 근로자를 비교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고 근로한 외국인의 경우 3년을 만기를 채운다면 급여 130만 원을 36개월 받았을 때 4,680만 원, 퇴직금 390만 원, 합쳐서 5,070만 원을 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 습득, 일터의 편안함, 매년 임금 상승 등의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연과 같이 1년 정도 근무하다가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어떤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변경 사업장에서 130만 원을 12개월 받고 퇴직금 130만 원을 더하면 합계 1690만 원이 됩니다. 그 후 10만 원을 더 받기 위해 사업장 변경을 하게 되면 사업장을 변경하고자 취업 사업장을 찾는 기간에 숙식비 및 교통비 2달 평균 최소 비용이 8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급여 140만 원 22개월을 받으면 3,080만 원, 퇴직금은 1년 10개월치 242만 원, 합치면 총 4,932만 원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사업장을 변경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액이 무려 138만 원이나 된다는 건데요. 월급을 조금 더 준다고 옮기는 것이 당장에는 이득이 되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거는 이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고 꾸준히 일하는 것이 외국 근로자분들이 목돈을 벌 수 있는 지름길이며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또한 생활 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합법적으로 국내에 취업을 했던 몽골 근로자분의 사연인데요. 아마도 많은 외국인 근로자분들께서 같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바로 사업장 변경에 관한 부분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 만나보시죠. 3 жил солонгосын нэгэн үйлдвэрт ажилласан Монгол ажлын цагаад байна. Ажил хийдгээр хүн хийцгүүч их нутагта байн гар гэрхэнтэйгээ бодон хичээнгүйлэн ажиллаа хийж байлаа. Ажлаасаа хийдгээс ч болов 3 дахь жилийн ажиллах хугацаа дуусахын өмнө ажилдаа үнэнч мохроо байдлыг маань үнэлэн гэрээ сунган дахин ажиллуулахаар хөдөлмөрийн гэрээний хугацааг маань сунгаж өгсөө. Гэтэл асуудал нь гэрээ сонгон дахин ажиллах болсны дараа компани захиалга нэмэгдэн анх байгуулж байсан хөдөлмөрийн гэрээнээс ондоо хийдэг ачаалалтай ажиллаж байлаа. Амралтын өдөрч байхгүй өдөр шөнийн турш үйлдвэрлэн ажлын эрүүл мэндийн байдал маш хүнд байлаа. Одоо бол баг цалинтайч гэсэн үйлдвэрээ заавал солимоор байна. Яавал дээрвэ? 과중한 업무에서 비롯된 스트레스야말로 만병의 근원인데요. 적당한 노동과 휴식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을 때 또 업무 상승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이런 부분이 상당수가 지켜지지 않아서 너무나 아쉬운데요. 사연 속의 차가탈 씨도 이런 부분 때문에 이직을 희망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좀 가능할까요? 예, 몽골에서 고용허가제로 오신 분이군요. 고용허가제에서는 재고용은 마지막 사업장에서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6개월 이상 근로했을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원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사연에서 본 것처럼 1년 10개월 동안 더 취업 활동을 할 수는 있는데 무엇보다 차가탈 씨는 이직을 원하고 계세요. 일반적으로 고용허가제에서 재고용은 그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는 조건이므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하지만 근로자가 견딜 수 없을 만큼의 막중한 업무가 지속이 되는 근무 환경이라면 아무리 한 회사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다고 할지라도 좀 이런 경우에는 예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예외는 법칙이 없는 만큼 사업장 변경의 기회가 있는데 사업주는 예초에 차가탈 씨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어기고 휴일도 없이 주야간 노동을 시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계약서상 근로조건 위반으로 판단되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너무나 다행이네요. 역시나 외국인 근로자분들께 불이익을 주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변심에 의한 사업장 변경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사연은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한 사업체에서 보내오신 사연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 만나보시죠. 전자제품 부품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 직원입니다. 몇 달 전부터 우리와 일한 호황이라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데요. 처음 며칠은 열심히 하는 듯 했으나 어느 날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사측에서 호황 씨를 찾아가니 부품 공장에서 일에 알레르기가 생겼다며 관두겠다고 했고 회사에서 병원 진단서를 받아오면 다른 부서로 옮겨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호황 씨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병원 진단서를 받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호황 씨는 아픈 게 아니라 아는 친구를 따라 다른 회사로 옮기고 싶어 꾀병을 부린 거라고 하는데요. 단순한 변심에 의한 호황 씨의 이직 가능할까요? 네, 친구와 함께 일하고 싶어서 아프다는 핑계까지 댄 호황 씨. 물론 타국에서의 직장 생활이 힘들겠지만 어렵게 찾은 한국인이만큼 또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서 실수하는 법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노무사님, 호황 씨 같이 단순한 변심에 의해서 이직을 할 경우 이직이 가능한가요?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옮길 수 없습니다. 사업주의 기책사유가 없는 이상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기책사유 외에 변경할 수 있는 사유로는 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사업장에서 근로가 곤란하나 다른 사업장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입니다. 그리고요, 호황 씨는 회사 측에서 병원 진단서를 요구를 했지만 불응을 했는데요. 만약에 질병에 의한 이직일 경우에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호황 씨처럼 근로자가 질환이 있는데 이것이 사업장의 먼지나 기온 등 환경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변동사에 잘 써줘야 합니다. 이럴 경우 진단서를 함께 첨부하면 사유 증명에 유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호황 씨의 경우 실제로 질환이 있는 것인지 불명확하므로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데 만약에요, 호황 씨의 직장에서 호황 씨의 이직에 동의를 할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업주가 이직에 동의하더라도 지선 알선 형식의 채용은 아까 보셨듯이 대부분이 불법이기 때문에 친구의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사업주가 퇴사 처리를 반대하면 계약 기간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5일 이상 사업장을 떠나면 이타 친구를 할 수 있고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미등록 체류자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리안 드림을 품고 어렵게 찾은 한국인이만큼 다른 직장에 현혹이 되어서 불법 체류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사연 역시 적합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사업장 변경 때문에 본국으로 추방될 위기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의 사연인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ผมชื่อปัญญามาจากประเทศไทยครับผมมีเรื่องกุ้มใจมากเพราะว่าไม่ชอบโรงงานย้อมผ้าที่ทำงานอยู่สาเหตุเรื่องนั้นเรื่องนี้ตอนนี้ย้ายงานเป็นครั้งที่3แล้วครับไม่พอใจกับงานก็อยากย้ายโรงงานอีกพอย้ายงานบ่อยครั้งเข้าก็ทำให้กุ้มใจกับ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หลายอย่างที่เกิดขึ้นจะทำอย่างไรดีครับ 네, 한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몇 번이나 사업장을 옮기게 된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솔리전 씨. 물론 각각의 사연이 있겠지만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솔리전 씨의 잦은 이직은 사업장과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불법 체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잦은 이직만으로도 불법 체류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고용 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은 3회 이상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없으며 4회째는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국했는데 사업장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주의 사정으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 산정 시 이례를 추가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네, 그렇다면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체류자가 되는 또 다른 경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출국하지 않은 자, 취업이 불가능한 체류 자격으로 취업 활동을 하는 자, 취업이 가능한 자격이라도 노동부를 통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자, 근무지에서 통상 5일 이상 무단 결근 뒤 사업주에 의해 이탈 신고가 된 자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내국인과 똑같은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니만큼 지켜야 할 법을 잘 준수한다면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되는 경우는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로기준법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듯이 사업장의 권리를 위한 법도 엄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 나은 근로 조건이나 급여로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면 영재 사업장에서는 구인난이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잦은 사업장 변경은 꼭 필요한 경우 아니라면 지양하여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보통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직원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직을 하지 않고 계속 같은 곳에서 근무할 경우
대우나 임금 협상에서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성공적인 코리안 드림의 첫 발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종현 노무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1950년대 전쟁을 겪으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당시 한국 사람들도 여러분들처럼 미국이나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로 일하며 외화를 벌어 대한민국 경제의 기틀을 마련했는데요. 여러분도 굳은 신념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코리안 드림을 꿈꾼다면 자신의 성공과 발전은 물론이고요. 나아가 고국의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꿈꾸는 코리안 드림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한국의 문화법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무엇보다도 자신이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꾸준히 성실하게 취업활동을 이어나간다면 코리안 드림은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외국인 근로자분들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리안 드림을 향한 성공의 열쇠,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를 향해 열린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한다면 여러분의 푸른 꿈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코리안 드림을 응원합니다.